네, 이제 3.4절로 넘어갈게요. 3.4절의 내용은 Binomial Probability Distribution, 우리말로는 이항 확률 분포라는 말이에요. 이항 확률 분포 혹은 이항 확률 변수. 먼저 구성을 보면요. Binomial Random Variable, 이항 확률 변수가 뭔지를 볼 거고, 두 번째로는 바이노미얼 테이블, 이항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mean과 variance,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파트 1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이항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가 잔뜩 써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실험들의 성질들이라고 돼 있어요. 많은 실험들이 이런 성질들을 가진다. 볼까요? 1번, 어떤 작은 실험들을 n번 반복을 해서 실험이 만들어진대요. 그 작은 실험들을 트라이얼이라고 한대요. 시도, 시행.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트라이얼은 두 개의 결과를 가지는데 성공 아니면 실패를 가진대요. 성공은 S라고 하고 failure, 실패는 F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은 인디펜던트하대요. 각각의 시행들은 독립적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에 했던 시행하고 뒤에 한 시행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이 어떤 P라는 걸로 고정이 돼갖고 얘가 일정한 상수래요. 항상 이렇게 뭔가 잔뜩 써 있고 뭔가 길면 제가 수학 공부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가장 간단한 예시를 갖고 그걸로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딱 맞는 예시가 뭐예요? 동전 던지기. 동전을 100번 던졌다. 그럼 어떻게 돼?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거를 100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낮게 던지기를 반복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던지는 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100번 던진 것이 익스퍼리먼트, 실험이 되겠죠. 그죠? 트라이얼하고 익스퍼리먼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트라이얼은 100번 동전을 던졌다면 한 번 던진 게 트라이얼이고 100번 던진 그게 바로 익스퍼리먼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한 번 던지는 거에서는 뭐야? 성공 아니면 실패가 있지. 동전 던지기는 앞 아니면 뒤가 있잖아. 그럼 앞을 성공, 뒤를 실패라고 한다면 딱 맞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시행들은 독립적이죠. 그죠? 매번 던질 때마다 앞에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의 확률이 P라는 게 있죠. 뭐 동전 던지기는 2분의 1 뭐 이런 게 있는 거네. 그죠? 동전 던지기도 꼭 2분의 1이라고 안 할 수 있어요. 동전 내가 휘면 어떻게 돼? 앞뒤의 확률을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항 확률 변수는 동전 던지기를 연구하는 거구나.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의 개수 됐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1에서부터 4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을 바이노미얼 엑스퍼리먼트라고 한대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이그젠플이 있었어요. 뭐 에미션 테스트라 그래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테스트 있죠? 기준치를 초과하냐 안 하냐. 그죠? 그러면 그것도 각각의 차들이 올 때마다 앞차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그리고 계속 차에 대해서 똑같은 검사가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 아니면 실패고 성공의 확률도 P로 상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해가 되겠네요. 데피니션 봅시다.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것은 바이노미얼 익스퍼리먼트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n번 실험을 했다라고 할게요. n번 실험을 했을 때 성공의 횟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했다면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 이것이 바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여기 얘 봅시다. n이 3이고 성공 실패가 결과면 이렇게 8가지의 결과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 중에 성공의 횟수니까 SSF라는 것의 확률 변수의 값은 2가 될 거고 SFF의 확률 변수의 값은 1이 되겠네. 그죠? S가 몇 번 나왔냐니까. 그러면 이제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때 X를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BIN하고 괄호 열고 N, P 가로 닫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인데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엔 중요한 패러미터가 2개 있죠. 패러미터 저번에 공부했죠. 어떤 확률 변수를 볼 때 중요한 값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선 중요한 값이 딱 2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N, 몇 번 하느냐. 그 다음 뭐예요? P, 성공의 확률이 얼마이냐. 그래서 BIN, 괄호 열고 N, P 괄호 닫고 이렇게 써요. 여기서 중요한 기호가 뭐냐면 이 물결이에요, 여러분. 물결. 그러니까 등호를 쓰지 않는다고요. 숫자는 뭐는 뭐랑 같다 이렇게 쓰잖아. 행렬도 무슨 행렬은 무슨 행렬 같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확률 분포는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조가 복잡하죠. 숫자들이 있고 숫자들마다 확률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전체 구조가 확률 분포잖아요. 2개의 확률 분포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능한 값도 같고 각 값마다의 확률도 같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물결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서 값이 x가 나오게 되면 그 확률을 이렇게 쓴대요. 스몰 b, 작은 b로 썼죠. 여긴 대문자 b로 썼어요. 뭔가 큰 구조니까 대문자를 쓴 거고 얘는 하나의 그냥 값이잖아. 그래서 스몰 소문자 썼고요. 그 다음에 np는 패러미터니까 적어놔야 될 거고 x하고 여기 이렇게 썼죠. 그죠?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np 같은 거하고는 좀 구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쓸 줄 알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뭐 NP 이런 걸 다 정의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걸 반복해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예전에 쓰던 것처럼 PX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바이노미얼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BX라고 써도 되고 NP가 너무 당연하면 앞에 설명이 된 하나의 경우밖에 없으면 그죠? 그럼 이렇게 간략하게 써도 되겠지. 이걸 항상 뭐 이렇게 계속 쓰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 테이블을 봅시다. n이 4인 경우에 만약에 SSFS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 각각의 나올 것들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는 것이고 성공할 확률은 P고 실패할 확률은 1-P니까 다 곱하면 P의 성공 횟수 승 1-P의 실패 횟수 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4번 던진 결과들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정해지고요. 이건 성공의 횟수라 그랬고 그것에 대한 확률들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가 1인 것들에 대해서 확률들 다 모으고 X가 2인 것들 확률 다 모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모아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B의 3, 4P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n이 3이고 4번 트라이얼 하고 그다음에 성공 확률이 P일 때 3번 성공할 확률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공이 3번 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요. 그 경우의 수 곱하기 성공이 3번이 될 때 확률을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B의 3, 4P 같은 거는 이렇게 된 거야. 일단 4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은 이거잖아요. P의 3승 그 다음에 실패 1-P의 1승 그죠? 그런데 그것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4번이 되죠. 왜? 4번을 했어. 근데 그 중에 3번이 성공해. 그러면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요? 실패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위치가 어딘가 보면 되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4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 여기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죠. B의 X 세미콜론 NP라는 것은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X개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N 추즈 X예요. N 추즈 X 맞죠? 순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공을 어디에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 여기서 경우의 수 셀 때 성공의 위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조합이 나오니까 안 중요하대. 뭐가 맞는 거야? 네? 조합이니까 안 중요해 보이는데 앞에 애를 보니까 중요해 보여요. 뭔가 하나 잘못된 거네? 어디가 잘못됐을까? 다시 물을게요. n번 했을 때 성공의 위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성공의 위치가 어디가 됐느냐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맞죠?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책 잘못됐네요. 순열이 나와야 되는데 조합이네요. 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그러면 조합이 쓰였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공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1부터 1, 2, 3에서 n까지 중에 성공이 어디 위치했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공이 있고 여기 성공이 있고 여기 성공이 있어. 그럼 뭐예요? 1, 3, n이죠. 그죠? 맞아요? 1, 3, n의 성공이 위치해 있잖아. 이런 거를 세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면 13n이냐 31n이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번호가 다 있어. 1번부터 50번 다 있는데 제가 여기 이게 탁구공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써가지고 상자에 가져왔어요. 상품을 3명을 줄 거예요. 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자, 13번 됐고 22번 됐고 50번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랑 50번 먼저 나오고 13번 나오고 26번 나오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잖아.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위치는 중요해요. 하지만 성공의 위치를 이제 숫자로 우리가 나타낸단 말이에요. 1부터 n까지 중에 x개의 숫자를 모아서. 얘네들의 순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을 쓴 이유는 성공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고 그거의 집합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정리 안 될 수 있거든요. 정리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친구하고 얘기해 보세요. 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순서가 중요한데? 안 중요한데? 얘기 꼭 해서 이거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의 경우는
성공은 x번이니까 px승이고 실패는 n-x 벌어졌으니까 1-p에 n-x승 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낱개의 확률이에요. 이런 낱개가 몇 개 가능하느냐? n개 자리 중에서 x개 자리를 순서 없이 성공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됐죠?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 딱 들어오고 착 다 알면은 얼마나 배울 게 없는 수업이에요. 근데 봐봐,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도 질문거리가 나오네. 여기서는 예제를 하나 볼 건데 6명의 사람을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 콜라를 마시는 사람인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S라는 콜라, F라는 콜라가 있어요. 콜라가 무슨 성공을 하고 콜라가 무슨 실패를 하겠어. 저는 더 좋은 예는 코카콜라 좋아해요, 펩시콜라 좋아해요 이거 같은데 여기서는 회사명을 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 S라는 콜라를 선호할 확률은 스몰 p예요. 그리고 이게 0.5래요. 아, 반반이구나. 그죠? 그러면 X라는 것이 6명 중에서 S라는 콜라를 선호하는 사람의 명수래요. 그러면 X라는 건 뭐가 되겠어? 바이노미얼이고요. 그다음에 6명을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S를 좋아할 확률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PX가 3일 확률은 요걸 계산하면 되고 얘는 뭐야? 경우의 수가 뭐예요? 6개 중에 3자리를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6에서 3자리 고르고 그 다음에 성공, 실패 각각 3승. 근데 이거는 뭐야? 성공이나 실패나 다 0.5니까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0.5에 6승 되겠죠? 여기도 다 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산하면 0.313 이렇게 되는 거고 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은 3에서부터 6까지 이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이 확률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길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거는 0.5에 6승으로 그냥 통일해서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 뭐 튀어나가겠지. 상수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또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